박근혜를 감옥으로! 박근혜를 감옥으로! 박근혜를 감옥으로 MB도 검찰도 깜빵으로 재벌과 삼사를 걸려 새누리 공무원 모두 다 깜빵으로 노동자 총파 투쟁으로 민중의 짱돌과 곡괭이로 무당정권 도둑 권력 박근혜 체포 가자 청와대로 세월호 우리 아이들 죽어간 노동자 민중들 백남기의 원혼이 되어 청와대를 접수하라 박근혜를 감옥으로 국정원 경찰도 깜빵으로 무당정권 도둑 권력 박근혜 체포 가자 청와대로 생명 연장의 꿈 개헌 2부 이제 뭐 본 내용인데요. 근데 이거 생명연장의 꿈 이거 뭐에서 패러디한 거예요? 뭐 있잖아요. 뭐 있는데 생각이 안 나. 그 뭐지 예. 아 요구르트 선전. 맞아. 헬리코박터의 메치니코프. 헬리코박터. 네. 네, 생명 연장의 꿈 개헌 요구르트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2부 제목은 이제 그들의 꼼수 2탄. 그 저희가 37회 라디오 맘미팅 37회 방송에서 이제 그들의 꼼수 셀프 테러주의보 해가지고 몇 가지 짚어봤습니다. 뭐 휴전선 충돌도 있을 수 있고 색깔론, 폭력 시비 조장, 그리고 개헌이 아니라 개엄과 관련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진짜 궁극적 꼼수는 저는 이 개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게 오늘 박근혜의 담화에서도 그런 게 약간 언뜻 비치지 않았냐. 냄새가 났죠. 밑밥을 박근혜가 그러니까 또 열받네. 지가 왜 가만히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밑밥을 깔아도 친박이 나서든지 뭐 지금 뭐 포진해 놓은 애들을 시키든지 지가 왜 나서서 또 밑밥을 깔아. 그게 또 열받네.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네, 어찌됐든 정계 개편을 통한 프레임의 전환이다. 이 개헌이. 그래서 뭐 개헌 관련된 최근 나온 뉴스들 몇 개 짚어보면 약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네, 그래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뭐 먼저 우리 김무성 오빠가 뭐 우리 김무성 오빠야. 우리 김무성 오빠 가네다 류시의 아들이지. 우리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우리라는 단어는 정말 고상한 단어인데 우리 저기 한총련 할 때 저희가 네. 사업 계획에서 총노선이라는 게 있어요. 1년. 그때 네. 한번 우리라는 단어를 좀 탁 전면화시켜서 쓴 적이 사람들이 회자가 많이 됐어.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 많이 쓰는데 우리라는 말이 철학적으로나 이렇게 얼마나 좋냐. 이렇게 사과드리겠습니다. 딱 했는데 그때 은행이 개명했잖아요. 우리은행으로. 저희 연구소도 우리 사회 연구소.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과드리겠습니다. 노래편 나라도 우리나라. 우리나라. 아무튼 김무성 씨가 난데없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요즘 뭐 개나 소나 다 대선 불출마. 저도 대선 불출마 할 거니까요. 원래 못 하잖아요. 나이 저 제한 나이가 걸려서. 안 되는구나. 두 분은 되시나요? 의장님은 박박사 자격이 안 돼요. 되세요? 저요? 예. 저 완전 100% 무죄. 아, 100% 무죄. 네. 그러면 나이가 되냐고. 되죠. 네. 만 40세 이상. 빨리 불출마 선언해. 왜요? 저는 출마할 거야? 최대한 출마를 위해서 한번 아둥바둥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돈 있어 돈? 예? 돈 있어? 축구 방송. 한 5억 있어야 되는 거 라반트 같은데. 대박 내면 5억이 문제입니까? 대선 나가는데. 그 아무튼 국민 펀드 저는- 뭐 마련해서 하면 되죠. 아무튼 뭐 대선 뜬금없는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김무성 잠깐 씨가 저는 정정할게요. 아내랑 상의위에 상의. 그 마치 오바마 냄새가 좀 나는 듯한. 아니 아내랑 상의도 없이 이런 말을 또 내질러 갖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김무성 씨가 그랬죠. 지금 최순실 사태보다 100배 중요하다고 개헌이 이런 얘기를 했죠. 좀 갑자기 뭐 원래 개헌 얘기가 좀 나오다가 진짜 그렇게 박근혜도- 얘기했어요? 100배라 100배 그랬어요? 중요하다고 그랬어. 미친놈 아니야? 지금 최순실 때문에 국민들이 다 그러니까 어. 다 지금 미치고 완전 환장하고 뚜껑 다 열려 돌아가시게 있는 상황인데 생겼는데 100배 중요하다며. 100배 중요한 게 더 있다는 거야. 박근혜 선본의 선대 본부장으로서 예.
아 그러면 곽 박사 얘기대로 지금 얘네가 개헌으로 뭔가 가장 메인 꼼수를 개헌해서 승부를 거는 게 맞네. 최순실 백배라 그러면. 네, 그리고 막 정진석도 뭐 헌법 개정 없이 뭐 차기 대선 치르면 또 다음 정부에서도 이 최순실 사태 같은 거 또 터진다. 이러면서 이제 약간 개헌에 또 힘을 실었죠. 그리고 우리 또 김종인 씨 중국에 가기로 하였다가 급 취소하고 미국을 방문하셨던 김종인 씨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는 개헌 시도를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를 슬슬 흘리고 다니고 있죠. 그리고 미국 갔다 와서도 개헌 얘기를 또 바로 꺼냈고 첫 일성이 개헌이었어요. 예. 미국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좀 어쨌든 개헌을 가지고 뭔가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 쭉 나오고 있죠. 네. 지금 이상하게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동시다발적으로 개헌 관련된 얘기가 막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 국회의장 정세균 국회의장도 처음에 국회의장 딱 들어갈 때 개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만히 보면 개헌이 처음 시작이 된 게 김종인 씨가 개헌을 얘기하고 다니던 게 6월 달부터 개헌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개헌을 공약으로 하는 대선 후보가 있다면 밀어주겠다. 밀어주겠다. 쥐가 뭔데? 그러면서 또 밀어줄 수는 그랬잖아. 있는 거지, 근데. 그러면서 김종인 씨가 어쨌든 지금 개헌을 성공하려면 현재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보장돼야 된다. 왜냐면 임기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동의할 수가 없잖아. 나 지금 국회의원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어쨌든 국회의원들 300명에 대한 임기를 보장해주고 자신에 대한 임기 단축 요 국회의원 임기랑 맞춰서 임기 단축을 공약으로 하면 내가 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리고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는 뭐 개헌이 필요하다는 등등의 발언을 김종인 씨 계속 하고 다녔죠. 그래서 실제로 개헌이 단순히 새누리당만 지금 개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민주당 일부에서도 개헌이 얘기가 되고 있고 이게 군불지피기. 근데 가만히 보면 개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미국이랑 친한 바다 냄새 나는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일정 정도의 개헌은 필요한 건 사실인데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개헌이 필요하냐고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개헌보다 더 시급한 현안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선 박근혜가 퇴진을 해야죠. 그 다음에 개헌 얘기를 할 수 있지. 어떻게 박근혜가 저 자리에 그대로 꼼수 부리고 앉아 있는데 개헌 얘기를 지금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뭐 촛불 드는 이런 큰 촛불 대화 안에서는 그런 공감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개헌에 어찌됐든 승부를 걸고 있는 거고 수구 세력 안에서 그런 움직임이 포착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 이 태블릿 PC에서 최순실 게이트 터지기 전에 개헌 추진하는 국회의원들 모임이 여야를 막론하고 190명이 넘었었어요. 추진한 의원단 모임이. 그래서 공감대가 이미 이전에 나름 많이 깔려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그냥 그럴 때가 아니다 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오늘은 얘기를 한번 하죠. 실제 개헌 이 추진하는 사람들은 어떤 좀 필요성 이런 거를 좀 내밀고 있는 건지 논리나 이런 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김무성이 이렇게 얘기했네. 대통령제 폐지를 위한 개헌 추진에 남은 정치 인생을 걸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대선 출마 안 한다는 게 골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넌 총리하고 싶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까였잖아. 동공 지진이 일어나. 손석희 그 뉴스에 나와서 JTBC 뉴스에 나와서 눈이 흔들렸어. 인터뷰를 하는데 뭐 이제 개헌 대선 불출마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뭐 총리는 뭐 생각이 있냐 막 이러니까 김무성이는 근데 동공지진. 개인적으로 대통령도 아니지만 아무도 아니지. 총리는 더 안 어울리잖아요. 안 하여간 뭐 어울리죠. 그리고 곽 박사님이 한번 지금 뭐 개헌 얘기가 왜 나오는지 네. 한번 뭐 말 나온 김에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자. 개헌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지금 현행 헌법 체제가 87년 헌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87년 6월 항쟁의 그 성과 그리고 그 거센 민주화의 물결 속에서 만들어졌던 것이 뭐 이번 지금 헌법입니다. 지금 87년에 만들어진 그 헌법으로 현재 30년간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가 6월 항쟁의 성과로 만들어졌던 이 헌법이었기 때문에 헌법의 기본 정신이나 내용들은 의외로 물론 뭐 제한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뭐 대표적으로 영토 조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그러면 이미 분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죠. 1953년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전쟁으로 완전히 분단이 고착화된 이후로도 30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그렇게 영토 조항을 그렇게
북한을 미수복 국가 그리고 평화통일 조항이랑 내적으로도 상충이 되고 그렇죠. 이미. 예. 배치가 돼버리죠. 그런 제한성도 있는데 의외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현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자유민주주의 발음이 안 돼요. 저는 잘안 자유민주주의 반대하세요? 발음 안 되면 반대하는 거야? 발음 안 되면 반대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행 헌법은 기본적으로 헌법이 뭐냐? 헌법은 최고의 기본법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고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는 누구에게나 이제 적용이 되는 가장 최고의 법률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 헌법이 의외로 좀 헌법 전문을 보면 정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당시에 87년 투쟁의 기류를 좀 반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과 이거 예전에 우리가 이제 네. 그 친일 얘기 방송에서 많이 했죠. 했죠. 불이한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기본 정신을 민주주의로 딱 규정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에 사명이 입각한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민주와 통일이라는 부분을 전면적으로 이 기본 정신으로 담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보수 진영들, 보수 이를테면 수구, 보수라기보단 보수보다 수구죠. 그러니까 새누리당 같은 사람들은 지금의 헌법이 마음에 안 들 것 같아요. 국민들이 개돼지인데 그들에게 모든 권력을 주는 개인의 인권이라든가 민주주의적 기본 질서 등을 전면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이 헌법의 체계.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왜 건국적 논란 나왔을 때도 헌법 전문을 고치면 어떡하냐 쟤들이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하긴 그러겠네. 변호인 영화 변호인에도 보면 송강호 씨가 헌법 제1조 막 하면서 막 하고 그죠. 집회 때마다 또 자꾸 이제 촛불 드는 사람들이 영상이나 이런데 구호 외칠 때 노래로도 그죠. 헌법 제1조 헌법을 노래가 자꾸 나오고. 외우면서 너네 이거 지켜라니까 네. 오히려 엄청 불편하게 느낄 수도 그거를 있겠네. 갈아버리고 싶은 갈아버리고 싶어. 기본 정서가 야 저쪽 어떻게 못 가냐 이런 정서가 있지 않을까. 다들 아시죠. 이제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민은 권력으로부터 나온다. 이거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겠죠. 모든 국민이 권력으로부터 나오고. 파쇼적 내가 발상이네. 보니까 곽 모든 박사는 국민이 권력으로부터 수학이랑 나와. 영어만 잘해. 영어도 못해요. 아니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것도 못 읽으면 이거 박근혜랑 뭐가 여기가 됩니까? 워낙에나 영어를 못해가지고 제가 이 안 되는 영어 가지고 저 껍죽거리는 거지. 저 영어 못해요. 저 카이스트 가면 영어 못하네로 찍혔어요. 예. 어쨌거나 예. 저 보케브러리 25,000 징역대. 아 네. 예. 대단하십니다. 아 근데 샀어요. 이거를 헌법 1조 있잖아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를 지금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우리 둘째 애가 이거를 막 외우고 다녀요. 그래서 아빠한테 아빠 헌법 1조가 뭔지 알아? 근데 어린이 왜 그 책들 있잖아요. 어린이 책에 보면은 헌법 1조 해가지고 헌법을 가르쳐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가르쳐주고. 좀 약간 좀 방송과 좀 빗나가는 얘기인데 어린이 도서를 선정할 때요. 한 좀 최근에 나온 도서는 별로 안 좋아요. 좀 된 거. 한 10년 중고 있잖아요. 중고 서적 중에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던 이런 어린이 도서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좋아요. 꽤 괜찮아. 그래서 너무 새 책 사지 마시고 좀 된 거 중고로 더 싸고. 난 살 일 없으니까 빨리 본론 얘기해. 그래요? 저는 안성에 필요한 것 같아서 우리 애는 책을 안 좋아해. 정보를 전달해 주는 책을 거. 안 읽어 애가. 아니 어쨌거나 이 헌법 1조가 이 국민 대중들에게 회자될 정도로 유일한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법률들이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부르고 다닐 법조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헌법이 자체적으로 의외로 그러니까 요거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의외로 87년 6월 항쟁의 기운을 타고 만들어졌던 법안이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대강의 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어느 정도 이제 좀 구현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지금 개헌이 나오고 있는 부분도 어떻게 되냐면 헌법의 전문을 통째로 다 갈아엎자라는 부분으로는 가지 못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권력 구조에 대한 부분, 이른바 대통령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87년 6월 항쟁 그 기운과 그때까지 유지 온존하던 군부 독재 세력에 일정한 타협이 존재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 중심제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5년 단임제로 딱 결정하게 되는 이 부분에서 그러면 지금에 나오는 개헌은 대체적으로 보면 원포인트 개헌이죠. 아니 그게 왜 독재 세력 기존 독재 세력과 절충이에요? 대통령 5년 중심제를 계속 가는 거니까.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그대로 이제
그것까지 다 이제 수정해 나가지는 못했기 때문에 권력을 분점을 해가지고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완전히 보완해 나가지는 못하는 수준에서 단순히 대통령 선출해서 국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주고 대통령의 임기를 예전에 7년에서 5년으로 줄여 나가는 그런 정도의 좀 그쳤다는 절충이라기보다 그때 독재 시대를 딱 벗어나는 딱 그 지점으로 그냥 직선제 이거 하나에 집중이 된 거네요. 네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야기되는 개헌은 그 수많은 헌법 조항 중에 권력 구조에 대한 대통령 선출에 대한 요 부분에 이제 원포인트 개헌 성격이 강하다. 요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네. 그러면 개헌 얘기가 몇 가지로 되잖아요. 지금 뭐 4년 중임제 얘기 나오고 네, 이원 집정부제, 네, 이원 집정부제 얘기 나오고 이거는 뭐 이름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원 집정부제는.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나오는 개헌안, 대한민국의 정치 시스템을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 요 과정에선 크게 두 가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대한민국이 대통령 중심제지 않습니까? 대통령 중심제인데 대통령 중심제를 그대로 유지 온전하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 선출 방식, 아까 5년 단임제를 말씀드렸는데 요것을 4년 중임제로 하자. 요게 박근혜 대통령 네, 한번 언급했었죠. 박근혜지. 예. 박근혜가 후보 시절부터 이야기하던 건데 지가 또 헤쳐먹으려고? 이 대통령 중임제하고 또 연임제가 있어요. 이 둘은 의미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아니, 알죠. 단어에 그 나와 있구만. 중임은 연임을 포함한 중임이고 네. 연임은 연달아 하는 게 연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중임제는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되죠. 중임제는 한번 쉬었다가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거죠. 알아들었다니까. 박근혜가 아주 좋아할 만하다는 거죠. 아, 그거는? 우리가 흔히 4년 중임제를 그러면 왜냐하면 미국이 연임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한 번 하면은 연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칫하면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오해할 수 있다. 4년 중임제라고 할 때 연임이 아니라 중임을 표현하니까 중임제의 내용은 뭐냐면 한 번 하고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다. 이런 구분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끔찍한데. 아, 근데 이명박이 또 나올 수 있어? 중임제라고 하면 2번까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명박은 빠지죠. 왜냐하면 그 전에 대통령은 5년 단임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소급이 안 그건 돼? 그대로 인정을 그것도 논의를 해야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들어가게 이런 되는 게 상황. 다 정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원 집정부제가 그래서 내각제와 대통령제가 있고 이 중간 절충이 이원 집정부제인데 네네. 이 형태가 나라마다 약간 다른 거잖아요. 네. 무게 중심이나 네, 이런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임제는 2번밖에 못하는 거냐군요. 그죠. 이렇게 하든 4년 저렇게 중임제. 하든 4년을 두 하는데 번? 2번을 하게 두 하는 번? 것. 네. 여기서 2번 이상 하게 만들면 이거는 삼성개헌? 이제 거의 뭐 박정희의 삼성개헌 네. 수준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내각제가 있죠. 내각제는 의회 권력이 중심이 돼가 의회 권력이 행정부를 이제 책임지는 이것을 내각 책임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가 내각을 책임지는 형태. 그럼 프랑스 같이 뭐 대통령이 외교하고 네, 뭐 국방하고 네. 총리가 내치하고 이런 데가 이원 집정부제.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원 집정부제는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 책임제를 이 짬뽕시키는. 그럼 내각제로 하이브리드 되게 정치. 대표적인 나라는 내각제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 가깝고도 먼 나라. 네. 일본이 있고 영국이 있고. 영국이 있고.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거 좀 신기하더라고요. 미국이랑 친한 나라 있죠.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예요. 미국은 연방정부 대통령이 이제 전체 권리를 쥐고 있는데 미국과 동맹이 있거나 미국과 친한 나라들은 대체로 다 내각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본이 그렇죠. 영국이 그렇죠. 캐나다가 그렇죠. 호주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거 딴 데를 잘 모르니까 내가 반박을 못 하겠네. 진짜 그래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프랑스가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저의 가설이에요. 프랑스가 대통령 중심제, 그러니까 이 이원 집정부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프랑스는 예로부터 미국과 그죠? 2차 대전 이후에도 프랑스가 좀 곤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에 나토에도 가입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드골이 강력한 프랑스를 얘기하면서 이 프랑스 정신 이런 걸 얘기하면서 나토에도 처음에는 가입하지 않고 미국과 군사 동맹을 체결하지 않았죠. 혼자 독자적으로 놀려고 하는 이런 기류들이 있었다고. 여기를 보면 이원 집정부제 해가지고 대통령의 역할을 좀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딱 보면은 내각제가 뭐가 있나? 근데 또 가만히 보면 미국과 친한 모든 나라가 다 내각제를 하는 건 아닙니다. 미국과 친한 나라 중에 좀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그 나라의 정치나 경제 전반적으로 발전 정도가 낮은 나라들.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 이걸 또 선진국 후진국의 개념 자체가 또 일부 들으시면 또 문제 제기하실 분도 계셔가지고 후진국이라는 단어는 못 쓰겠어요. 하지만 이른바 제3세계 그리고 이른바 그 친미적 성향의 독재 국가들을 보면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대한민국이 5.16 쿠데타 이후에 박정희가 군부 독재를 시행을 했었고 터키의 에르도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과 친했던 친미적 성향을 쭉 이제 노골적으로 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미 성향 나라 중에 약간 급이 있는 데는 급이 있는 권력 데는 분점이 살펴보니까 좀 그런 게 되는 보이더라는 거예요. 좀 급이 있는 나라들은 내각제인데 조금 급이 그죠. 이 나라를 구분해. 이집트도 봐요. 한미 동맹보다 미일 동맹이 한 수 위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좀 급이 있다기보다는 GDP가 되고. 뭐 청취자들이 알아서. 네, 알겠습니다. 알아서 잘 들어주실 거라고 보고. 근데 그 외에 뭐 이집트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나라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대통령 중심제인 국가와 미국이 친하더라. 이거 보면 관리가 편하겠네요. 대통령 중심제가 일단 미국이 정치를 개입하는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 중심제가 편하죠. 왜? 대통령만 쥐고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자기가 검증하고 미국이 이제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밀어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가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각제로 들어가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그 나라의 일정한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가 보장을 해야 되는 시스템 영국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 누가 이제 제왕적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는 모르겠습니다. 국민 정서에도 안 맞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요즘, 네. 서구 사회에서 그죠. 특히나. 그렇게 돼서 그런 국가들은 내각제 형태를 띠더라는 거죠. 이게 뭐 원래 이론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살펴보니까 그런 면이 있다. 독일도 내각제지 않습니까?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럼 지금 그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이제 개헌 문제에서 4년 중임제로 할 거냐, 이원 집정부제로 할 거냐, 내각제로 뚜렷하게 꼭 이걸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개헌의 논리들을 보면 처음에는 이제 박근혜 정부가 취임 초기에는 박근혜가 중심적으로 밀었죠. 그 개헌 공약으로도 내걸었으니까. 근데 그랬다가 김무성이 얘기하니까 또 김무성이 찐따 먹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는 개헌을 얘기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개헌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대통령 중임제를 할 거냐 아니면 이 권력 분점형 이래가지고 이원 집정부제를 할 거냐 이런 얘기만 나왔지 내각제는 별로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각제 개헌을 가장 얘기 많이 한 사람은 예전에 시사저널에서 유경수를 겁나게 깠던 바로 그 김종필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종필 맞아, 툭 하면 맞아. 뚝 나와가지고 내각제 어쩌고 저쩌고 개헌 얘기하다가 또 이거는 공화당이라고 그런 거 하는 같네. 그 당시에 제3당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3 후보지 않습니까? 제3 후보로서 자신의 입지를 많이 이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 제도를 모색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자기가 대통령은 못 되겠고 근데 내각제로 개헌하면 이 충청의 지역 정당이라 하더라도 상당 부분 중앙 정치에서 힘을 더 발휘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 속에서 내각제에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뒤로부터 내각제는 그동안 별로 얘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요 최근에 올 여름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주당의 김종인이나 그리고 이제 김무성 이런 부분을 보면 대통령제를 폐지하자 내각제로 가자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네가 대통령은 못할 것 같거든. 그러면 형태와 관련해서는 이제 곽 박사가 뭐 몇 가지 개헌안 요런 게 시도될 수 있다 얘기를 해주신 거고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진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꼼수를 가지고 있느냐 지금 이 형국에서를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대한민국의 정치 시스템을 우리가 그 해방 이후에 전반적으로 한번 좀 그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맨 초기에는 이승만 정권이었죠. 이승만 정권 시대에는 이승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원조에 근거해가지고 완전히 노골적으로 이제 미국만 바라보고 있던 그 정부 시스템이었는데 승혜 씨 또 그림 그리기 시작하네.
네, 뭐 제가 볼 때 열심히 이 풀기 끝나면 네. 그림 그리더라고. 나중에 그래픽으로 뭐 예, 하실 수도 있고. 1부 끝나면 그림 그려. 그게 그만큼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재미없다는 무언의 항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빨리 아니 끝내겠습니다. 방송 전에만 해도 뭐라 그랬어? 아까 이 세 가지 개헌안 얘기 나오면 자기가 질문 좀 하겠다고. 네. 아 너무 잘 알아들어가지고 질문할 게 없네. 뭐 첫 번째 이승만 독재 체제가 있었는데 이 이승만 독재 체제가 4.19 혁명으로 무너졌죠. 4.19 혁명을 탁 들여다보고 나서 아 이거 뭔가 전환을 해야겠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고 하니까 못 살겠어? 알았어. 돈 빌려줄게. 그래서 차관경제를 이행한 거 아닙니까? 차관경제를 이행하면서 동시에 정치 시스템은 군부 독재 체제를 이식을 했다는 거죠. 이양이 됐다. 그 군부 독재가 61년 5.16 쿠데타부터 시작해가지고 87년 6월 항쟁까지 갔어요. 87년 6월 항쟁에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는 짓거리는 더 이상 못하는 상황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87년 6월 항쟁을 기점으로 이게 87년 헌법이 되는데 87년 헌법 이후에는 그들이 더 이상 군부 독재를 연장하지 못하고 그때 YS가 뭐라 그랬습니까? 93년도에 당선되고 나서 문민정부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세계와 어쩌고 막 얘기 막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김영삼 지지율이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70%까지 나왔습니다. 93년 집권 첫 해에 그죠? 그래서 그때 헷갈다 해가지고 넘어갈 사람 많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 있다가 여기저기 총리한다 그러니까 들쑥거리던 손학규 씨도 그때 김영삼한테 넘어갔던 것이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때 헷가닥했었죠. 70% 지지율을 점유하면서 문민의 시대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건 문민 독재였구나. 그죠? 우리 사회자님 저희가 대학 다닐 때 김영삼 정권을 문민 독재로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열렸던 문민 독재 시스템이 YS 정부 그 이후에는 DJ 노무현 정부를 거치게 되는데 DJ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저는 미국과 친미 수구 세력들이 정말 간담이 서늘하지 않았을까. 학을 떼지 않았을까. 야 이거 옛날에는 대통령 그냥 아무나 꽂아놓으니까 정말 편했는데 이제 한국 국민들의 민주의식 수준이 87년 6월 항쟁 이후로 높아져 버리니까 이제 골 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겨우겨우 해가지고 뉴라이트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MB로 바꿔치기 하고 그 다음에는 박근혜로 집어넣었는데 이 보수 정권에서 과연 대통령 5년 임기를 제대로 채워내느냐. 국민들이 이제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국민 주권 시대에서. 국민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나서고 있는 지금의 이 형국에서 야 이러다가 만약에 그죠? 다가오는 2017년 대선에서 과거의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같은 그러한 정부가 들어선다면 지금 친미 수구 세력 입장에서는 생각하기도 싫을 거예요. 바로 남북관계 개선하고 6.15 14선언 다시 이행을 하고 남북의 화해 협력 시작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제 남과 북은 평화와 화해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라고 선언에 막 나와버리면 이 친미 수구 세력들은 뒷목 잡고 자빠진다는 거죠 그대로. 그럼 그런 거 봐도 그 사실 MB가 마지막인 것 같아. MB가 지금 수구 집단 애들이 얼굴 가면 바꿔가지고 MB 때는 사실 한번 잘 써먹은 거잖아요. 20대들이 진보로 오해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정치하던 놈이 아니니까 이제 새 정치할 거다 이런 기대 심리도 이용을 하고 근데 MB도 말아먹고 그러니까 결국 박근혜 카드로 돌아간 거잖아요. 네. 근데 박근혜 카드 뒤로는 더 있을 수 없는 거지. 그죠. 지금 뭐 이승만이 살아와?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곽 박사가 얘기했던 대로 시스템을 약간 바꾸는 게 지금 필요한 타이밍이었네요. 저는 약간 바꾸는 게 아니라 확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확 바뀌는 거예요. 약간 바뀌는 거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98년도에 김대중 정부의 이 탄생을 정권 교체라고 했을 때 미완의 정권 교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정당이 그러니까 민정당으로부터 출발하는 이 수구 정당에서부터 민주당 보수 정당으로 정권이 교체되긴 했지만 이것이 한국 사회의 성격을 바꾸는 대로 나가지는 못했다는 거죠. 근데 주요하게 보면은 큰 틀에서 본다면 지금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촛불의 열기는 근 87년 6월 항쟁에 비견할 수 있는 그러한 촛불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새로운 시스템, 네. 뭘까라고 할 때 이제는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이 민주적 대통령이 들어가게 돼버리면 대한민국은 정말로 국민들과 함께 국민들을 위하는 미국을 위하는 대한민국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하는 대한민국이 돼버리면 미국과 친미 수구 진영들은 정말 골 때리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새로운 시스템으로 넘어가자라고 하는 요구들이 친미 수구 진영 내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결론은 뭐냐? 대통령 중심제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시스템 내각제로 가자. 이런 논의가 이런 계획을 내지는 이러한 바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네요. 이번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딱 봐도 국민들이 한 명한테 권력이 집중된 한 명한테 집중해서 뭔가 검증을 하고 바꿔내려고 하고 이 기운은 너무 강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 있잖아요. 컵에다가 뭐 동그란 거 넣어놓고 샥샥샥샥 해서 어디 있게 이름 맞추는 것처럼 뭔가 현란하게 바꿔놔야 된다. 그런 데서는 꼭 내각제, 이원 집정부제, 중임제가 아니라도 한번 와 시스템이 바뀌네. 이것도 효과가 있을 거고. 그리고 만약에 내각제가 돼서 다당제 시스템이 되면 나쁜 짓을 한 놈이 하던 걸 두세 놈이 나눠서 하게 또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책임 소재가 내각제로 들어가게 괜찮은데? 되면 예. 또 이게 있습니다. 의회의 권력이 상당히 커지게 되죠. 의회 권력이 커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누가 더 국회의원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느냐. 물량 싸움으로 가는 거죠. 물량 싸움으로 가면 수구 기득권 세력이 아무래도 유리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시민 진영 일단 돈이 없어요. 그리고 경험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면서 도끼도 없어. 도끼는 진보 진영은 도끼가 또 아니 없나? 국회는 국회는 국회에 있는 비율로 봤을 때는 네네. 우리 마음에 드는 국회의원 꼽으라고 하면 손가락으로 꼽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저기는 진짜 독한 놈들 하면 손가락 몇 개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죠. 저희 지금 뭐 국민들의 이 신뢰를 받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들 보면 어디 뭐 일반 뭐 어디 시장분 네. 내지는 뭐 그런 몇 분 어디 내지는, 시장분? 국회의원 그걸 중에 왜 그렇게 쫄아서 얘기를 못해? 알겠습니다. 그 저번 이재명. 댓글 그거 댓글 우리 봤어요? 댓글 달렸잖아. 네. 이재명 봤어요? 빠라. 이재명 빠. 어떻게 우리 나한테 이재명 이재명 빠는 빠라고 방송 우리한테 이재명 빠라고 할 수 있어? 그러게 말이에요. 이정희 빠라고 그럼 모르겠는데. 전부 다 충격이었지. 우리 셋 다 곽 박사 진보당 당원이었어요? 네. 전 당원이었거든요. 네. 민노당 때부터 해서 네. 몇 년도부터? 나 2002년도부터. 아 또 이렇게 또 저의 저는 만 초반 네. 때 당원이에요. 네. 엄청 일찍 했어요, 제가. 네. 그리고 제가 그때 호소문 썼었잖아요. 아, 범창 의장할 때. 네. 민주노동당에 가입합시다, 학생 동지들 탁 해갖고.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대거했잖아요. 조공몰이 당한 거 아니야 당신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빨리 했거든요. 네. 이정희 빠라 그래야지. 이재명 빠라. 지금 댓글도 못 달겠더라고. 너무 황당해. 뭐라고 달 말이 없어가지고 저는 못 달기는 했는데 그 방송에서 우리가 뭐 이재명 시장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 칭찬을 좀 했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뭐 진보 진영, 개혁 진영, 시민 진영 다 합쳐봐야 실제로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민주 진영에서 국회의원 150명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네. 그만한 인물이 있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혁명적 상황이 오지 않나? 지금 오고 있네. 네. 그런데 친미 수구 세력들은 물량과 쪽수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좀 먹어주지 않냐라고 판단할 수가 그나마 있다는 자신이 거죠. 있는 거지. 네. 그러면 내각제로 이행을 하게 되면 내각제에서는 의석의 이 수싸움이 되기 때문에 의석의 수싸움에서 권력을 놓치지 않고 계속 부여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열리게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상당히 매력을 가질 수 있는 포인트다. 그렇게 매력을 가질 수 있는 포인트인데 우리 국민들도 사실 요즘에 원포인트 개헌 많이 얘기하는 거 아세요? 국민들이 뭘로 원포인트 개헌하자고 하시는지 아세요 혹시? 대한민국 18대 대통령 박근혜의 임기는 내일까지로 한다. 이거 원포인트 개헌하자고. 하도 개헌 하니까 아니 지금 박근혜 퇴진하라고 국민들이 외치는데 오랜만에 당장 임여셨네. 퇴진하라. 길게 얘기하세요. 당장 퇴진하라고 외치고 있는데 지금 막 개헌 얘기 막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한심한 거죠. 그래서 원포인트 개헌할 거면 대한민국 18대 대통령 박근혜 임기 내일까지로 한다로 하라고 그런 얘기들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지금. 좋은 거 같잖아요 이 개헌. 좋은 의견인데. 네. 승희 씨 더 몇 마디 예, 더. 없어요. 다시 열렸을 때 더 해야 돼. 그림 그리려고 다시. 그림 그리지 말고. 그런 생각도 든다. 얘들이 자꾸 아까 김무성이 그런 얘기 했나요? 자꾸 대통령제가 있으면
이게 비극이 자꾸 반복될 거라고 5년마다.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대통령제라서 그런가? 자꾸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친박에서도 하고 비박에서도 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대통령제를 바꾸면 박근혜 같은 애, 이명박 같은 애가 더 안 나오겠지? 자꾸 이렇게 넌데 대통령제 때문인가? 그러면 DJ 때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게 아닌 거잖아요. 대통령을 박근혜를 뽑아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거는 그게 핵심이죠. 이미 이 개헌 본격 논의가 되기 전부터 이미 물타기는 시작되고 있는 거다 지금. 그래서 요 부분들이 이제 친미 수구 진영이 그들의 잘하는 부분이 뭐냐면 프레임 전환이잖아요. 먼저 프레임을 전환시켜가지고 전반적인 전국이 결국에는 글로 맞아요. 갈 수밖에 그건 잘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술수를 부리게 되는데, 근데 걔들이 그런 걸로 몇 번 이제 재미를 좀 봤다고 해도 그 반대급부로 또 우리 같은 사람이 또 냄새를 더 잘 맡게 돼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막 계속 떠드는 거지. 근데 그런 데서는 미리미리. 너무 아쉬워. 난 이제 이런 프레임이 와도 현혹하지 않고 국민들이 촛불을 강하게 밀고 오늘 같은 경우도 담화하자마자 즉각퇴진 구호 들고 이런 거는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추미애 영수회담 때도 국민들이 막 한 반나절 들고 일어나서 저녁에 추미애가 접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방향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정치권 내에서 야당이 현혹이 되니까 지금만 해도 아까 얘기하신 분 중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금 대표적인 원래 개헌 나와 논자죠. 있고 박지원 또 어찌됐든 야당이잖아요. 그리고 김종인 벌써 3명이 야권에서 나름의 원로 지도부를 하는 사람들이 이미 이렇게 움직여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손학규까지 해가지고. 이런 건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저는 약간의 그 사람들이 좀 이 기회주의적인 면, 네, 그러니까 전면에 싸워가지고 대한민국의 모순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 내가 저 새누리당, 친미 수구 기득권 정권을 권력을 완전히 국민에게 넘겨주겠다라는 생각을 그런 용기를 못 가지는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좀 같이 좀 개헌을 어떻게- 해서 뭘 얻어보겠다. 기회주의적이라면 네. 뭘 얻어보겠다는 거예요? 자리를 묻어가는 나눠 거죠. 먹으려는 자리를. 적정 지금 수준에서 네. 그럼 이런 거네. 간판만 바꾸고 권력 분점은 지금 상황을 유지하자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가는 부분이 네. 대통령 중심제가 되면 대통령이 갑인데 새누리가 계속 대통령을 해버리면 야권이 얻을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의 판단. 우리가 가져올 자신이 없다. 네, 내지는 계산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럼 문재인 진영은 어떤 거예요 지금? 문재인 진영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헌에 지금 친문은 가능성이 참, 있으니까. 한 단계에서 그럼 반문 세력이 약간 말릴 수 있는 거네요. 크게. 지금 말려들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말려들고 네. 있죠. 그리고 내각제로 이행을 했을 때 또 이 친미 수구 진영이 선호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 집권을 할 때 여당과 야당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통령 중심제가 있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구분되는 면이 있죠. 왜냐면은 대통령을 배출하는 당이 여당이잖아요. 대통령이 당적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리고 대통령이 아닌 당이 야당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구조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 있다 보니까 뭔가 집권을 하려면 하나의 당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강하게 갖게 되는데 내각제는 그런 부담을 좀 덜 수가 있어요. 연정을 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독일이라든가 이 캐나다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뭐 이를테면 기민당과 뭐 네네. 그 독일의 정당들이 연정을 해가지고 집권당이 단독으로는 그죠. 안 되니까. 네. 손을 잡아가지고 과반 이상을 합의하에 확보하고 총리도 세우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합의해서 풀어나가는 어때요? 느낌 오지 않습니까? 저희는 소통하겠습니다. 저희는 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싸우지 않겠습니다. 이제 여야가 국회에서 볼썽사나운 싸움을 하는 정치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협력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손을 잡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김무성이랑 네. 이런 애들이 김무성이랑 누가 그 얘기했잖아요. 친박 패권 배제, 친문 패권 배제. 배제. 나머지 다 그리고 모여. 나머지랑 다 모여. 그럼 나머지는 누구야? 우리야? 우린 당연히 빠지지. 뭔 소리야. 우리는 우리는 친노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그 예. 패 자체 아예 상정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저희는 개 돼지죠 그냥. 네. 그럼 친문을 뺀다는 건 그나마 있는 진보, 제야, 6.15 이런 걸 거세하고 그렇죠. 네. 그럼 다 한다는 게 누구야? 친박 빼고 김무성이랑
유승민이랑 맨 반기문이랑 오른쪽으로 본다면 김종인. 안철수랑 그나마 최고 진보는 그럼 김종인이네. 그렇죠. 이런 욕으로 해. 그런 외국 상황이 모델. 가는 거 아니냐. 근데 그들이 그런 내각을 해가지고 연정을 취하게 되면요. 이를테면 유승민이라고 하는 지금은 보수적 인물이지 않습니까? 여당의 세력이죠. 안철수라고 하는 야당의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 둘이 합당을 해가지고 당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함께 협력하고 소통을 하면 되는 거죠. 사안에 대해 가지고. 사안에 대해서 자리나 나눠 먹고. 아까 그렇죠. 용기가 없다고 딱 하니까 각 박사가 이원 집정부제를 만약에 한다고 쳐. 그러면 갈라먹기가 쉽네요. 대통령 그치. 이쪽, 네. 총리 총리는 이쪽. 여기. 예. 그럼 위험. 근데 이 얘기는 이미 많이 나온 거죠. 맞죠. 이거는 구체적으로도 거명까지 많이 됐죠. 네. 책임 총리를 야권에서. 그러면 대통령 누가 하는 거야? 여권에서 해야 되잖아. 아무도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그럼 반기문이 할 수 있겠네. 바지로. 물 밑에서. 외교랑 그림도 맞고. 네. 내치에 관여 못 할 테고. 외교랑 무슨 그림이 맞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무능한 유엔 사무총장이었다고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파다한데 우리만 떠들지 않을 뿐이지. 라반트 안에서만 파다한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니 전 세계적으로 외신들에서는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무능하고 그러니까 박근혜랑 똑같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국내에서의 박근혜 평가나 유엔의 박근혜? 유엔의 박근혜. 반기문이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는 평가들이 그럼 왜 반기문의 최순실은 누구야? 오바마였겠지? 예.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원 집정부제로 가게 되면 현재 야당의 이제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를테면 뭐 문재인 씨라고 합시다. 이 진영이 약 49%의 권력을 획득하게 된다. 아무리 이원 집정부제라 그래도 반반을 먹을 수도 없어요. 대통령이 51%를 먹겠지. 책임 총리가 49%가 되고.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 왜냐면 네. 대통령은 외교 통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도 이원 집정부제 시스템을 어디에 힘을 더 실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 대한민국은 그게 있습니다. 그지? 한반도 특성상. 그러겠네. 그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반세기를 대통령 또 했던 관성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 수많은 정부 부처 중에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 요 세 개만 관할하고 나머지 모든 부처를 다 총리에게 이양을 한다. 그래도 권력의 중심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곽 박사 완전 이번 단호하고 엄청 왜요? 멋있어 보이네 그래. 단호하게 얘기하니까. 아니 제가 그래도 우리 연구소에서 우리 사회문서 책도 내고 그랬는데 그래요? 네. 그럼 만약에 내각제를 하면 내각제를 다당제 하면 네. 분위기로 가면 아까의 반반 갈라먹는 구조가 되는데 내각제를 하면요 이게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더 나갈 수가 있죠. 이를테면 친노라고 합시다. 통상적으로 친노 세력을 완전히 배제시킬 친문 같아. 이제는 진짜 친문으로 된 것 같아. 네, 그렇습니다. 뭐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만약에 지금의 민주당을 보면 과연 친하게 생각을 하실까라고 할 때 친문이 맞다고 예. 봅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 민주당을 아주 친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친문이 맞죠. 그래서 지금의 친문 중에서 저는 선별된다고 봅니다. 핵심적으로 어떻게 선별했냐면 6.15 세력 그리고 이제 6.15 14선언을 이행해 나가면서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고 이른바 국군의 전시작전 통제권도 반환을 받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정말 세계적의 글로벌 코리아로 정말 이 국제사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민주당 내에서 아주 이제 모범적이고 정말 정치가다운 정치인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빼고 나머지가 다 권력을 먹을 수 있지 않겠나. 내각제로 가게 되면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겠나. 그렇게 보면 보수 입장에서는요. 아 근데 내각제로 가면 네. 친박을 빼더라도 비박이랑 국민의당이랑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중에서도 옛날 이제 동교동계나 호남 쪽 이렇게 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비주류라고 이야기되던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죠. 그런 데가 사실 국민이랑 거의 적대시 되겠는데요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근데 구체적 여러 가지 그림으로 어떻게 그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친박계 내에서도 이제 당연히 친박은 분화됩니다. 네. 그 사람들이 원래 뭐 그쵸. 아무런 뭐 그런 게 없는 게 같습니다. 이정현 정도가 남겠지. 그렇게 그리고 나면 그럼 뭐 친박도 쪼개져서 이쪽 저쪽으로 흡수가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권력을 이거 따라서 내각제가 가는 건데. 오히려 꽃놀이 편데
수구한테는? 지금의 형국을 절대화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국면은 변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개헌 논의를 계속 군부를 짚으면 아니 민주당의 친문 쪽에 계시는 분들 내각제 그럼 응해가지고 하겠어요? 반대하겠습니까?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라고 공격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아니 권력이 그렇게 좋으냐? 이런 식으로 김무성 대표 같은 사람이 전 대표죠. 나와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이 민주당 권력이 그렇게 좋습니까? 라는 식으로. 저 사태를 보고도 박근혜의 저 사태를 보고도 권력이 그렇게 좋아요? 라는 식으로 공격을 해제끼면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보수든 그런 부분들을 노리지 않는. 그래서 이게 동일한 멘트가 있죠. 친박과 친노를 배제한 누구와도 연대할 수 있다라는 멘트를 국민의당의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했고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도 하태경이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맞아요. 갑자기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내용이 거의 유사한 거예요. 친박과 친노를 제외한 누구와도 연대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이걸 보면 불통 세력으로 규정을 해버리고 옛날에 네. 그 종북으로 딱 낙인 찍는 거랑 딱 비슷하네. 그렇죠. 아. 그래서 패권으로 딱 똑같이. 아마도 언론에서 이런 논설들이 나올 거라고 봤습니다. 이제는 이 우리 민족을 그동안 이 갉아먹었던 당파 싸움, 천년 뿌리의 당파 싸움을 덜어낼 때다라고 하면서 언제까지 진보와 보수로 편을 갈라서 싸울 거냐, 제발 좀 그만해라, 더러워 죽겠다라는 글들이 막 터져 나오면서 그죠? 이제는 중도의 시대, 제가 라반특에서 매번 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시민혁명 이러면서 이제 중간에서 빨아먹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 아, 그게 전형적인 진짜 그렇게 죽 써서 개를 죽게 되는. 저는 사실 네. 방금 또 토론하면서 이 상황을 지금 여야 힘의 균형 상태나 그리고 분포 상태나 국회에 보면 아 이거를 뚫고 나갈 수 있을까? 국회로 봤을 때 네. 걱정이 많이 되네요. 네. 저는 뚫고 나가기는 좀 어렵고 네. 촛불로 태워버려야 되지 않나. 네. 이 통째로. 아 그래서 아까 이 트로이 목마 네. 밑에서 촛불을 켜자. 광주에서 들었던 이번에 26일 날도 햇불 들었던 나왔어요. 거. 횃불을 아니 들고. 근데 이 서울에도 이게 그렇게 막 이렇게 큰 횃불은 아닌데 그 횃불처럼 이렇게 불이 이렇게 좀 크게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들고 다니시는 분들 실제 불? 봤어요. 네, 불인데 아니 전등 같은 거. 아니 불이에요 불. 불인데 이제 뭐 한 30cm 자 정도 크기만 하는 건데 위에 이렇게 약간 성화 봉송하는 그런 거 들고 나오신 분들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물어봤더니 어디서 사요? G마켓이요. 아, 진짜? 네. 야,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G마켓이요. 뭐라고 G마켓 검색해요? 진짜 그랬더니 빠르다. 성화봉송 검색하면 된다고. 지마켓이 저번에 그거 아니에요? 정유라 때 말 네. 맞아, 맞아. 사람들 네. 말 달리자. 네, 곰탕이랑 네. 세판 짜기. 아 이런 생각이 있구나. 좀 구체적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What are you doing? 네. 잘못했나요? 맞잖아. 뭐요? What are you doing now? 넌 뭐 하고 있냐는 거지 그거. 이거 웃자고 한 거예요. 제가 설마 진짜 모르겠어요 이걸? 네, 좀 잘라줘요 이거. 안 되겠어요. 너무 무식해서 안 How do 되겠어요. you do? 그래서 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일정한 시간 싸움이죠. 왜냐하면 내각제 개헌이 그들에게 우리는 아무리 We are the world를 해야죠. 네. 핸드 인 핸드. 고마해 고마해. 뭔 얘기예요? 위아드 월드가. 핸드 인 핸드. 네. 옛날 손에 손을 잡지. 예. 알겠습니다. 네. 글로벌 코리아. 네. 아 그때 가수들 이름이 뭐였지? 코리아. 코리아나. 네. 아, 코리아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의 이 전국이 그들이 내각제가 아무리 달콤해도 개헌이라고 하는 부분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국민 투표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시간이 걸린다. 김종인은 대선 전에 하자 그러던데. 아니 개헌하려면 국민 투표해야 돼요? 그렇죠. 몰랐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친미 수구 진영은 이 촛불의 열기를 그죠? 개헌의 동력으로 이걸 이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유도할 때 보면 적의 힘이 강하면 힘으로 제압을 하지 말고 그 힘을 이용하라고. 촛불의 힘이 강력하니까 촛불의 힘에 맞서는 게 아니라 이 힘을 이용을 하겠다는. 아 매트릭스처럼 탁 누우면서. 예. 네, 그렇게. 예. 그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같이 박근혜에게 모든 악을 다 집중시켜버리고 박근혜를 쳐내면서 그죠?
개헌을 통한 새로운 프레임을 이제 구축을 하자. 아 그럼 진짜 국민의힘으로 박근혜 끌어내리려면 이거 원포인트 개헌해야 되겠네. 박근혜 임기. 뭔 말이지? 한다. 박근혜 임기만 이제 내일까지 한다. 잘라내는 방식으로. 네. 원포인트 개헌해야지. 그럼 국민 투표로 박근혜 끌어내리는 게 되는 그래서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탄핵으로 가는 방향도 냄새가 나는 거죠. 왜? 탄핵을 하면 탄핵을 의결해가지고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돼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심사하는 기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간을 보는 거죠. 시간을. 개헌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개헌 논의를 하고. 그죠. 개헌 논의에 군부를 붙여나가고 개헌이 필요하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면 MB를 지금 찍겠습니까? 당장 조기 대선을 하야시키고 조기 대선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네 얘네는. 그렇죠. 그쵸. 그 상황에 그러니까요. 말려. 누가 돼 있겠어요 지금 후보도 없잖아요. 지금 뭐 유일하게 반기문 지금 미국 가 있잖아요 지금 못 들어와요 우리 연말까지 이런 정국이니까 그들은 이제 탄핵으로 가가지고 시간 끌기 지연 전술로 나오는 게 기본이 되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를 촛불로 태워버린다는 거죠. 어떻게? 당장 나와! 퇴진시켜야지 즉각 퇴진. 예. 그래서 이번에 박근혜의 대국민 담화 댓글이 바로 닥치고 퇴진. 예. 닥치고 퇴진? 닥치고 퇴진. 저는 진짜 놀랐어요. 뭐 그거를 라이브 폴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에는 그 영상 보면서 투표를 바로 그 좋아요, 싫어요, 눈물 표시 네, 페이스북에서 요즘 할 수 많이 있잖아요.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바로 박근혜 담화를 보여주면서 담화 이 정도면 만족한다. 뭐 두 번째 뭐 즉각 퇴진해야 된다. 뭐 탄핵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데 즉각 퇴진이 압도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예전의 국민들이 아니죠. 예. 정치의식 수준이라든가 정치권들의 내용들을 확연하게 이제 많이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친미 수구 진영의 이러한 바램은 바램으로 끝날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희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4.13 총선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송주의 사드 배치 곽 박사 그렇게 될 줄 알았잖아. 아니 그러니까 쟤들이 국정원이나 쟤들이 송주에 사드 배치하면 송주 국민들이 데모할 줄 누가 알았어요? 미국도 봐요. 트럼프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걔들은 자기 나라 대통령도 누가 될지 모르는 애들이에요. 그 정도로 민심에 아둔한 애들이라고. 그 정도 정보력을 가지고 겨우 그따위 정보력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프레임을 어떻게 바꿔보겠다? 웃기는 소리 집어치라 그래. 꼼짝도 못한다. 예전과 촛불이나 다르다. 태워간다. 그럼요. 우선 즉각 하야 네, 즉각 하야. 하고 저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 했는데 구호에서 새누리 공범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러면 사람들이 즉각 하야 됐을 때 그럼 책임 총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빨리 국민들이 볼 때 그 박근혜 게이트 새누리당 부역자들이 제외된 뭔가 정치 지도 그룹이 필요하다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게 아직 좀 더딘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 말려 있고 오히려. 근데 지금은 야삼당이 정말로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새누리당 비박계를 뭐 예의를 갖추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야삼당은 지금 시민사회 진영과 촛불을 들고 있는 퇴진행동과 발걸음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을 배제한 모든 세력들, 시민사회의 동력을 다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박근혜 퇴진 이후에 전국을 수습을 해 나가야 된다. 그게 민의를 따르는 길이고 그게 민주주의 아니냐 이거죠. 세상에 민주주의가 어디 있냐고 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제가 그 제주도 딱 비행기 타고 가면서 강연을 원래 역사 강연으로 섭외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갔는데 갑자기 뭐 40분 만에 끝내달라고 그러고 뉴스 본다고 그래갖고 에라이 모르겠다. 그러면 50대고 광주 시민들이니까 정치 얘기나 하자 해가지고 지금 전국이 어떤 전국이냐 했는데 내각제 얘기하니까 딱 그거랑 딱 맞아떨어지는 게 이게 막 수구 세력들이 분단 체제, 이 독재 체제로 4.19 그리고 5.18, 6월 항쟁 이런 거를 어떻게든 국민들의 주권을 찾으려고 하는 진출 이런 걸 막아왔잖아요. 댐을 하나 잘 쳐가지고 탁 칠 때마다 막아내요. 탁 칠. 근데 아까 곽 박사가 얘기했던 대로 도저히 못 막겠다 싶으니까 그때 직선제를 한번 한 거잖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지금 보면 직선제를 해서 민주주의가 쟁취됐냐? 안 된 거잖아요. 직선제를 해서 이걸 활용해서 민주주의를 쟁취하려고 그러니까 국정원에 나서서 문재인의 열매를 박근혜한테 갖다 준 거잖아요. 국민 열매를. 이런 거 보면서 어찌됐든 얘들이 이렇게 댐을 유지를 해왔다. 근데 이게 저는 이번 총선을 계기로
댐이 열린 적이 있죠. 물론 뭐 참여정부도 있었고 국민의 정부도 있었는데 이거는 활짝 댐이 뭔가 무너졌다기보다는 아까 곽 박사님도 그런 표현하셨는데 얘들이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직선제처럼 안 되겠다. 좀 일정 정도 길을 열어줘야겠다 하면서 수문을 살짝 열어준 거잖아요. DJ 때 한번 열어준 거고. 근데 DJ 때 한번 민주주의 맛을 보니까 얼마나 황홀합니까? 또 참여정부가 나도 그러면 이 열매를 놓지 않겠어 하고 수문. 근데 이제는 이 수문을 죽어도 안 열어줄 거다. 얘네들이. 마음을 굳힌 거고. 그게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이 나선 결정적인 배경이 됐던 거고. 근데 이게 저는 지금 결정적으로 균열과 뭔가 분출이 돼버렸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네. 4월 총선을 계기로.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얘네가 하려고 하는 내각제라는 수는 저는 결국은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제목대로 꼼수가 될 거다. 이 댐을 지금 치워내버려야지 이거를 또 댐 모양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국민들은 이 댐 자체를 걷어버리려고 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어차피 이 대화, 흐름 이런 거는 잡혔다. 그래서 저는 향후의 정치 체제 논의나 뭔가 정치 권력을 딱 국민 주권을 딱 쟁취하는 문제나 이런 거를 좀 더 과감하게 얘네들이 내각제 개헌, 내각제 이원 집정부제, 중임제 이런 거를 꼼수를 부리는 것처럼 우리도 대안을 뭔가 또 제시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는가. 저는 그 시점이 그 구체적으로 소시기적으로는 그 탄핵안이 발의될 네. 때쯤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얘네들이 그냥 우리가 지금 개헌 반대한다. 이걸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광장에서 원하는 뭔가 정치 시스템 뭔가 정치 권력은 뭔가 이런 상을 던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그건 더 고민은 되는데 어찌됐든 뭔가 민주정부를 수립하자. 근데 그냥 87년 직선제가 준 속에서 민주정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촛불, 국민주권, 광장이 딱 주도하는 뭔가 민주정부를 만들어내자. 이런 뭔가 캐치프레이즈 딱 걸고 뭔가 광장에서의 딱 국민들이 주도하는 토론을 한번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또 싸워 나가야 되지 않나 지금. 근데 그런 게 이전처럼 그 여당 수구 진영에서 뭔가 개헌이라는 꼼수로 승부를 건다고 또 야당 정치 세력, 정치인들이 뭔가 대안을 제시하거나 방향을 제시해서 끌어주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한번 그런 토론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촛불이 주도하는 민주정부, 촛불이 주도하는 향후 정국이라고 봤을 때 지금 촛불에서 이제 현장에서 감동적인 현상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가장 주목되는 건 이재명. 그렇죠. 근데 이재명 빠는 아니에요, 저는 굳이 뿌리를 따지자면 이정희 빠져. 근데 하여간 이재명 저는 현상이라고 보는 게 저희가 안철수를 지금 극력 까잖아요. 근데 한 4, 5년 전에 안철수 현상이라는 건 있었잖아. 새 정치를 갈망하는 뭔가 기존 구정물이 묻지 않은. 근데 이재명 현상도 매우 두드러진다. 지금 3위권에 진입을 하잖아요. 17%까지 나왔어요. 반기문이랑 1%밖에 차이 안 나더라고요. 오늘 근데 이게 보니까. 저는 이재명 시장이 잘한 부분이 있죠. 근데 뭘 잘했을까? 그게 전 지금 연구 대상이다. 근데 제가 딱 지금 느껴지는 건 이재명 씨가 국민들이 딱 바라는 그 지점들에 대해서 멘트가 거의 동시에 바로 나왔어요. 국민과 눈높이가 적절하다 가장 적절한 정치는 아닌가 싶어요. 지금 촛불 형국에서는. 그죠? 그런 게 없잖아요.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처음엔 한 일주일 템포 놓고 2, 3일 놓고 반나절 놓고 이런 약간 국민들이 이렇게 나가야 한다 할 때 자꾸 템포가 늦잖아요. 근데 이재명 씨는 이렇게 나가야 한다 할 때 그런 멘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까지는 그냥 일현상이고 근데 이게 딱 맞았을 때 국민들이 이재명 씨를 완전 그냥 투표로 확 띄워버리잖아요. 저는 이 현상. 여기에 국민들이 뭘 바라는가를 여기서 뭔가를 찾아봐야 되지 않냐. 우리가 이재명을 제가 지지한다 만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재명 현상에서 우리가 또 나갈 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까 대화가 흐른다 했을 때 대화는 흐르고 있고 근데 이 대화가 어디로 흐르고 이 대화의 속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씨가 지금 바람을 잘 탔다 지금. 근데 이재명 씨만 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타야죠. 제 진보 단체나 정세력들이
이런 현상에 뭔가 교훈을 가지고 뭔가 잡아낸다면 뭔가 길이 열리지 않을까? 예. 기존에 가졌던 뭐 아까 친문 친박 이런 얘기인데 조직력으로 승부를 보고 경험으로 승부를 거고 조직력, 경험 이런 모든 면에서 이재명 씨는 야권 대선 주자 중에서도 빠지는 축이잖아요. 네, 안 되죠. 지금 뭐 캠프 자체가 꾸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유일한 건 멘트 몇 개예요. 멘트 몇 개, 발언 몇 개. 근데 먹힌다 지금. 그래서 정치인이나 정세력이나 뭐 우리 진보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면에서 뭔가 좀 착목을 하면 뭔가 충분히 이런 꼼수를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권력이 네. 형성되는 메커니즘이 전환된 거죠. 예전에는 어떤 정치 세력이 자기가 조직을 만들고 자금도 만들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 네. 요구해가지고 국민의 표를 받아서 당선이 되고 이랬다면 지금은 그런 조직이나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왜 이렇게 막 자꾸 대통령 병에 걸려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늘 박근혜가 모든 걸 내려놨다 그랬어 자기. 아니 그런 거 말고 그 말로만 내려놓지 말고 내려놨으면 당장 나가야지. 깜빡 내 말이 그 가야지, 말이야. 그러면. 깜빡 문 열어달라고 내 구치소 들어가겠다 이러고 나왔어야지.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마 박근혜는 살아날지도 몰라요. 근데 그럴 리는 없기 때문에. 그건 싫은데? 아니 그 살아날 수가 없어. 깜빡 문 열어달라고 하면 문 열어. 아니 징역 살고 들여보내줘야지. 징역 살고 걔가 천선하면 이제 앞으로 쓰레기 치우고 죽을 때까지 평생 양로원 가가지고 이제 뭐 대한민국 청소하고 그러고 살면 되는 거지 뭐. 네. 그래도 용서가 안 되는데 나는. 그래도 용서가 안 될까? 네. 난 안 돼. 네. 그럼 무기징역 받으면 용서는 안 되겠죠. 그래 저는 이재명 현상을 보면서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 대선 야권의 대선 주자는 민주당 내부 경선에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촛불 경선을 해야 된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미 말씀대로 이미 시스템이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기존 정치 구도에서 만들어지지 않아. 근데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레이스가. 다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국민들이 자금도 내고 네. 그리고 국민들이 조직도 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국민이 내는 조직이 노사모가 있었잖아요. 당내 조직이 없다고? 우리가 만들어줄게. 이게 노사모지 않습니까? 예전에 정치인들 중에 그 국민 모금 펀딩을 했던 정치인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자금도 마련해주는 시대다. 무엇이 두렵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더더욱. 그렇죠. 네. 이 촛불의 열기에. 근데 이 근본적으로 기존 정치에 대한 게 여야를 막론하고 불신과 실망이 이미 절벽에서 뚝 떨어지는 거다. 이 전자에 다시 판단해야 된다. 다. 기존 거에 대해서 집착과 미련을 가지면 가질수록 네. 나아갈 길은 막막하고 보이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저는 이재명 빠라 그러지 마십시오. 이재명 현상에 주목할 게 있다. 아니 전 이 친미 수구 진영의 개헌 이 작전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광장의 민중들이 그렇게 두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생명 연장의 꿈 개헌은 꿈일 뿐이다. 촛불로 박살내자. 좋습니다. 박살내자. 마치겠습니다. 나라를 팔고 민족을 팔아 한몫 챙기신 부자 아빠들 돈도 대물림 땅도 대물림 권력도 가진 부자 후손들 일본 장교가 대통령하고 친일파 후손들이 떵떵거리니 일본 놈들이 망언을 하고 이 나라 없인 여기며 조롱하